먼저 글을 쓰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사투리에 대해 자꾸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쓴 글이 상주 사투리인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 10년쯤 그곳에 살았고 전 나머지 인생을 표준말을 쓰는 곳에 살았기에 사투리에 대한 감각은 거의 없습니다. 상주 할머니가 말씀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분도 상주 사투리는 아닐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딴 곳서 상주로 흘러들어오신 분이셨죠. 거의 60대에 상주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상주 할머니를 호랑이 아지매라 불렀고 전 그냥 옆집 할매라 불렀습니다. 상주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한 건 저희 집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 후였고 외할머니랑 구분해서 부르느라 상주 할매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분도 60평생을 쓰시던 타고장 말투가 상주서 20년 안 되게 사시는 동안 변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쓰는 말투는 일반적으로 TV 등에선 경상도 말투라고 나오는 얘기를 쓰는 거니 양해해 주십시오. 투매 산골의 겨울은 무척 춥습니다. 평지보다 산이 기온이 낮기도 하지만 특히 산의 계곡을 타고 흐르는 바람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는 정말 춥죠. 한여름에 한겨울 물귀신 얘기라 좀 생뚱맞지만 오히려 겨울 얘기가 더위를 잊으시는 데엔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런지. 제가 5살 겨울에 겪은 얘기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직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평생을 잊을 수도 없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물귀신 얘기 중 제겐 제일 임팩트 있는 사건이라 가장 나중에 쓸까 했지만 전 음식을 먹을 때도 제일 맛난 거부터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는 맛없는 거 순으로 먹는 사람이라 가장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뒷얘기가 재미없으면 어쩌나. 외갓집에 내려와선 생각보다 시골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어머니는 애가 놀 것도 없고 마을에 친구들도 별로 없고 해서 힘들어하면 어쩌나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는데 외조부님과 상주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도회지와는 다른 마을 이웃 어른들의 사랑 그리고 또래 친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친했고 동네 형 누나들이 누구나 잘 대해주고 같이 놀아줬기에 오히려 이웃 어른도 잘 모르는 도시보다 나았습니다. 특히 전 소위 말하는 든든한 백과 금력이 있었기에 지역 아동사회에 바로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백은 상주 할머니, 동네 서소문난 호랑이 할머니다 보니 할머니의 전격적인 비호를 받던 조언은 동네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였죠. 놀다가 공이라도 할머니네 집 마당에 들어가면 그걸 꺼내올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집 화단엔 다른 집에는 없는 예쁜 꽃들이 많았어요. 동네 누나들이 많이 탐을 냈죠. 그러면 조아에게 몇 송이 꺾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어요. 직접 할머니 집 마당에 들어가 꽃서리를 한다는 건 맨몸으로 휴전선 넘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거니까요. 사성장군 아들이 이등병으로 군대를 가면 연대장도 꼼짝 못하겠죠? 이등병이 무섭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사성장군이 무서운 거죠. 금력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꼬마가 무슨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항상 넉넉하게 상주 할머니가 얻어오셨던 떡이며 약과며 사탕이 금력이었죠. 전 영악하게도 할머니가 얻어오신 재물을 자주 뿌렸습니다.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 자주 가져오셨기에 아까운 줄 몰랐죠. 약과랑 사탕 몇 개씩 나눠주고 같이 딱딱해진 떡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간혹 할머니가 가져오신 산적이나 고기꼬치를 가져다가 나눠주고 같이 먹으면 친밀도는 급상승했죠. 사실 그 마을이 가난해서 고기 먹기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고기를 사려면 차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했기에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을 때 언제나 먹을 수 없던 거고 전 그런 마을 아이들에게 6.25 때의 미군 같은 존재였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던 제게도 무척 부럽고 아쉬운 물건이 있었죠. 바로 썰매였답니다. 외갓집으로 낙향을 하고는 그해 겨울도 이듬해 겨울도 한겨울만 되면 어울리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었죠. 그땐 겨울날이 추워지면 모두 딴 놀이는 안 하고 주구장창 썰매만 타고 놀았는데 제겐 그 썰매가 없었던 겁니다.
동네 친구들과 형들이 모두 썰매를 타고 놀면 전 구경을 하거나 잠깐씩 인심 쓰듯 빌려주는 썰매를 체험 학습하는 게 전부였어요. 할아버지께 썰매 만들어 달라고 떼도 썼는데 할아버진 차일피일 하시는 바람에 집안에 그런 거 만들어줄 어른 남자가 없었던 전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니러 오신 아버지께 간절한 소망을 말했는데 드디어 그해 겨울 그리도 바라던 자가용 썰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추석에 집에 오신 아버지가 제게 멋진 선물을 주셨지요. 가구 공장에서 나무로 멋지게 깎아 썰매대를 만드시고 고물상에서 낡은 성인용 스케이트를 구하셔선 그 날로 썰매날을 만들어 달은 그 당시 동네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멋진 썰매였답니다. 동네 친구들이라 형들은 겨우 나무판에 굵은 철사를 날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에 비해 제 건 거의 차로 치면 벤츠나 아우디급이었어요. 썰매를 선물 받고는 너무 좋아 하루에 한 번씩 창고에서 꺼내보며 빨리 얼음아 얼어라. 올해부턴 이 동네 썰매왕은 나다 라고 다짐을 했죠. 제가 직접 겪은 일들만 쓰려다 보니 10편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거나 어린 시절 상조 할머니께 들었던 옛날 얘기 같은 괴담은 꽤 되지만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져서 할머니께 들었던 그 얘기 중에 그때 저희 동네에 살던 물귀신 얘기가 있었죠. 할머니는 어느 날 마을에 살던 물귀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동네는 특이하게 마을에 물귀신이 둘이나 산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에, 하나는 마을 뒷산에 있던 조그만 방죽에 말이죠. 그러시면 넌 항상 물을 조심해야 하니 물엔 혼자 있을 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얕은 곳이라도 주위에 사람이 10명 이상 있을 때만 얕은 곳이라도 들어가라 하셨죠. 제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이랑 상극인 사람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면 그게 물귀신 팔자라고 했죠. 물을 무서워하면 물에 가까이 가질 않지만 저처럼 물에 가면 안 되는데 물을 거반내고 물을 좋아하면 물귀신이 노리는 1번 타겟이랍니다. 그 마을에 있던 물귀신 둘은 항상 자기 자리를 넘겨줄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말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셨어요. 그러다 널 보고 그리들 좋아들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 애들한테 먹히나요? 그냥 저 겁주시려고 그러나 보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